우영우가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 팀장이 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변호사라는 조직 자체가 다 수평적인 조직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조직도 많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님 최근에 우영우 정말 핫하잖아요. 예, 너무 재밌죠. 변호사님께서도 현실 고증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번엔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네네. 우영우 씨가 지금 속해 있는 데가 거대 로펌이잖아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도 지금 로펌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로펌 관련해서 이제 실상 네. 과연 드라마에 있는 게 현실에 진짜 동일할까 얘기를 해볼 건데 네. 그 보면 거대 로펌에도 순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영우 씨가 들어간 데가 변호사님이 2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거대 로펌의 순위를 결정하는 게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로펌의 순위는 무조건 변호사 숫자입니다. 변호사 숫자. 변호사 숫자 많을수록 위에서부터 순위를 매기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김앤장이 제일 많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항상 김앤장은 승소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승소를 많이 해서 1등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지금 로펌을 운영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면 더 커질 텐데 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냐.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 사업가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그리고 봉급 생활자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변호사라는 업 자체가 이제 사업보다는 자영업에 더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의뢰인들은 이제 그 변호사 개개인을 보고 와서 사건을 맡기고 끝까지 사건을 그 변호사와 호흡을 같이 하고 그걸 원해서 온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영우로 다시 들어가 볼 건데요. 네네. 우영우가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 팀장이 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변호사라는 조직 자체가 다 수평적인 조직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조직도 많나요? 그 로펌도 사실 전혀 현실과 다르지는 않은 것이 대표 변호사 있고 그 정명석 변호사라는 팀장 변호사 그 변호사가 이제 파트너 변호사죠.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서 변호사.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도 많이 있어요. 파트너 변호사들이 사건을 주로 수임을 해오고 그러면은 이제 어서 변호사들을 이제 팀 단위로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어서 변호사가 아주 많은데 사건마다 필요한 변호사들을 연락을 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나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파트너 변호사가 지휘를 하면서 어서 변호사들이 서면을 쓰고 그리고 조사가 있으면 조사 참여도 가고 재판도 가고 갔다 와서 보고하고 의뢰인한테 뭐 연락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 변호사는 그냥 이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건가요? 정말로 이제 대표로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변호는 거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본인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지인 사건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은 꼭 내가 나가고 싶다. 하지만 그 정도 규모라면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명성을 보고 오면은 그거를 또 다시 파트너 변호사들한테 던지면 파트너 변호사들이 다시 어쏘랑 팀을 꾸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파트너 변호사한테 줄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고 주로 근데 이제 파트너 변호사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사건을 수임해 와야 되는 대형 로펌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파트너 네. 변호사가 뭐예요? 어쏘랑 그 대표랑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그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 변호사는 어서 변호사로 지내다가 보통 한 7, 8년 차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뭐 내부적인 심사를 거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제 나와서 대형 로펌에서 개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보통은. 네. 그러면 한 로펌에서 한 6, 7년 정도 뭐, 경력을 쌓으면 네네, 뭐 이렇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승진하는 약간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두 갈래 길로 되겠네요. 내가 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될 것이냐 네네네. 아니면 나가서 내 이름을 걸고 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로펌이 아니라면은 반 뭐 고용 형식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반 고용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확실하게 사건을 많이 수임해올 자신이 없는 거죠. 파트너만 되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급여도 받는 거죠. 어쏘일 때 받는 것보다는 좀 깎죠. 하지만 또 이제 파트너적인 이제 면도 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럼 그 우영우에서는 그 네. 정명석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고 네, 그런 것 우영우 같아요. 변호사는 그 밑에 속해 있는 어쏘 변호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가끔 보면 팀 단위로도 같이 법원으로 가던데 네네네. 그것도 실제로 있는 일인가요? 그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같은 경우는 2명 그 이상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재판 가면은 변호사가 이렇게 2명씩 나오는 펌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변호사가 증인신문 외에는 하는 얘기가 많진 않아요. 변론 기일에서는 그냥 기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그냥 준비서면 진술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만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여러 명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데는 한 3명까지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재판을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3명이 나오는데 증인신문은 어차피 혼자 해야 돼요. 한 명의 변호사가 하고, 그리고 한 명의 변호사는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증인한테 이제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뭐 하냐? 저도 뭐 하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왜 3명이 나왔을까? 그걸 그냥 적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어차피 나중에 녹취록이 다 나오거든요. 증언 녹취록을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또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우영우 씨가 송무팀인가 해서 어디도 같이 막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편에 보면은 뭐 잠입조사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도 잠입조사한 단어를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뭘 하나 봤더니 이제 우영우 아닌 그 동기 여자 변호사랑 또 이제 우영우랑 러브라인 타고 있는 그 송무팀 직원 그 2명이서 결혼식 예식장에 이제 가서 신부인 척 신랑인 척 하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뭔가 증거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변호사가 뭔가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막 역할극까지 하면서 하기는 현실에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데 송무팀에서 직원들이 예를 들면은 뭔가 이제 진술서 같은 거를 봤는데 의뢰인이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봤는데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의뢰인이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많이 그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 대신 가서 받아줄 수는 있을 거예요. 송무팀이라는 곳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현실도 존재하는 곳이고 그런 식으로 뭐 자료를 이렇게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의뢰인과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전자소송으로 이렇게 서면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초안을 이렇게 해서 직원한테 주면은 직원이 그걸 그대로 업로드하는 그게 이제 송무팀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기록 같은 거는 가서 복사를 해와야 됩니다. 시간상 변호사가 가서 이렇게 복사해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직원이 가서 이제 대신 복사해오고 약간 보조적인 역할? 네, 그런 거죠. 약간 검사로 치면 검사님이 계시다면 옆에 수사관님이 있듯이 맞습니다. 네. 약간 그런 대형 로펌에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이 송무팀에 이런 서포트 해주는 분이 계신다. 대형 로펌만 있지는 않아요. 개인 사무실에도 송무를 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개인 사무실 혼자서 하더라도 변호사 혼자 하더라도 혼자서 다 못해요. 예를 들면 복사해요. 기록 복사. 기록 복사하면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거든요. 변호사가 가서 하루 종일 그 기록을 복사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원이 가서 해와야겠죠. 네. 이렇게만 들어보니까 네. 그래도 이 우영우가 드라마집 현실 고증을 하려고 나름 좀 노력을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 1편에서 이제 상속 결격 그거를 찾아냈잖아요. 원래는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구하는 거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팀장 변호사가 이 사람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안 됐고 1심에서 법정 구속 안 되고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높다.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예 방향을 다 정해서 줬죠. 그렇게 가면은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행하기 정말 쉬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상속 결격을 생각해낸 거죠. 저도 대단한 변호사다.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정명석 팀장 변호사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거기서도 좀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조직 사회에 있다 보면은 부하 직원이 이제 상사의 실수를 이렇게 들춰냈을 때 보통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게 그렇게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거를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딱 해주는 그 모습에 저기 좋은 곳이구나 저 로펌. 나도 사건을 맡겨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거 좋더라고요.